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친명 민영배 의원 지역구조. 이 대표는 민주 세력을 재건해 광주, 호남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다. 광주에서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요. 공천 파동에 따른 민주당 반감이 크다는 점을 노려서 반 이재명 전선에 구심점을 노렸다. 이런 분석입니다. 민 의원이 광주 지역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현역이고 대표적 친명계여서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구도를 그리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해 광주 광산을 출마를 시사해왔던 권은희 전 의원은 지난 설에 이낙연 대표에게 광주 출마를 강하게 얘기했고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셨기에 저도 이낙연 대표 결심을 수긍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출마를 포기를 했죠. 자, 이낙연 민영배 맞대결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여기도 이제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은 왜 민영배를 상대로 찍었을까? 박원석 책임위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광주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구를 정하지 않았고요. 광주 민심을 좀 들어보자라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런저런 광주의 여론을 청취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압도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다면 광산을에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현직 의원이고 아직 송갑석 의원 결과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그렇기는 한데 반해서 또 비호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란 게 반민영배 전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특히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반감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 이를테면 뭐 이번 공천 논란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이른바 친명 패권 그거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해서 광주 유권자들의 반감이 있는 점도 있고 또 이번에 그동안의 정치 행보가 보면 뭐 꼼수 탈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정하게는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다른 모든 지역이 지금 서구 갑은 아직 경선이 안 끝났습니다만 경선에 승리한 분들이 다 정치 신인들이에요. 근데 이낙연이 호남에 가서 경쟁이 있는 호남 정치를 얘기하면서 정치 신인들하고 대결하는 건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근데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산이라는 지역이 일종의 이제 광주의 정치 신흥 1번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새로운 미래와 이낙연이 얘기하고자 하는 호남 정치 복원과 경쟁이 있는 광주 정치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 네. 이제 박원석 의원님은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쪽으로 휘니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민영배 의원이 대표적인 또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광주 광산을에 뭐 지금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살아남으신 또 현역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로서도 또 친명계 의원과의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대리전 이런 의미로도 광산을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론 한 달이라면 또 여러 가지 또 바람이 불 수 있는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짧기도 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이낙연 대표께서 출마를 결정하시고 지역구를 정하시는 데까지 다소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구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구도가 그 지역민들 그리고 호남에 계시는 또 야권 그 민주당 지지층 그 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좀 체감 있게 다가올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촉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기본 정서는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에서 이기자 이런 거 같단 말이죠. 네. 전반적인 느낌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실 뭐 그 광주, 전남, 전북이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끌어오는 리더십을 보인 지역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도 했는데
정말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계속 바꾸는 거죠. 큰 정치인을 배출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너 그거밖에 못하냐라는 생각에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초선들을 많이 생기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대로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어제 TV 방송을 보니까 이낙연 그 대표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거의 뭐 정말 이재명을 향한 그 사자우를 토해내면서 그 재기를 지역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너무나 그 좀 지지부진했어요. 당 이름도 지금 계속 바꿨고요. 이준석하고 합치는 과정에서도 뭔가 좀 차질이 있었고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낸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뒷선으로 좀 있으면서 우리 저 박원석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을 정권을 실어가지고 지휘를 하면은 그 이미지적으로도 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될 텐데 뭔가 좀 노후한 이미지를 그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 시민들 과연 이렇게 점수를 줄 것이냐. 물론 민영배 의원이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들어갔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우리나라의 이 그 인물들 중에 고위 간직 중에서도 총리 정도 지낸 분들은 조금 그 정리가 조금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이번에 이낙연 대표 그 삐끗하면 그 본인도 굉장히 타이 클 텐데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김항식 총리가 말이죠. 당대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사람들 모셔갔어요. 근데 경선에서 떨어진 이런 일도 있었는데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의 이 뒤끝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이런 우려도 되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한 가지 희망을 지금 보는 게 뭐 이 광주 쪽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박강원, 노웅래, 변재일 이런 다선 의원들이 승복을 하면서 보인 메시지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권호연 부위원장.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광주라는 또 특별한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조국 혁신당이 막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선명한 메시지 이런 게 먹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제가 방송을 좀 생방송으로 봤는데 유튜브로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도 내세우지만 반 이재명 또 이게 또 강하게 표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선거에서 어떨까요? 둘이 붙었을 때. 이 광주 광역시가 이제 과거의 선거 데이터를 보면 되게 독특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선거구 보면 20대 때 지금 21대 말고 20대 때는 국민의당이 전 8석을 석권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21대 때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 8석을 석권을 했는데 이번에 과연 그 민주당이 다 석권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이런 특히 이제 뭐 비례정당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 지지율이 가장 지금 전국적으로 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광주, 전남 이쪽이 가장 많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광주 분들이 스스로 뭐 이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지지를 하지는 않고 특히나 그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는 심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뭐 지금 등장을 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그 이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민주연합의 그 뭐 후보군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뭐 그 이합 집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광주 민심이 어떻게 이 조국 혁신당을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민주연합을 들어줄지에 따라서 이 비례 정당의 향방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